한국의 개발 속도가 대단하다. KF-21 첫 비행은 성공적이었다. 정말 KF-21의 이론적인 성능은 젠20의 바로 다음인가? 지난 2월 KF-21 첫 복자형 시제기인 4호기가 비행에 성공하자 중국 서우닷컴에서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7월 첫 비행이 성공한 KF-21 전투기가 반년도 안 되어 4대가 푸른 하늘을 날았다며 이것은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투기를 개발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한국이 그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한국의 개발 속도가 놀랍다고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KF-21에 쓰여진 기술은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다며 이처럼 복합적인 장비 기술 원천을 가지고 실제 전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KF-21에 대한 한국 언론들이 성능을 과장하고 중국의 젠20 다음가는 복자형 5세대라는 홍보와 달리 한국은 미국 기술의 도움 없이는 갈 길이 멀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까지 한국은 FA-50 경공격기 또는 훈련기밖에 만든 적이 없기에 한국이 이렇게 한 번에 다양한 형태의 KF-21을 생산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단자형, 복자형, 함재기형까지 개발할 계획인데 그 개발 속도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중국 매체가 의도적으로 KF-21을 깎아내리자 중국이 KF-21을 누르고 미국의 F-35에 대항하겠다면서 중국 선양항공사가 야심차게 만들었다는 FC-31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젠20에 이어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FC-31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미그기와 수호의 전투기를 모방 및 복제한 전투기를 생산하여 낮은 가격으로 파키스탄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이 스텔스 전투기를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에게 값싸게 판매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FC-31은 미국의 동맹국가 파트너십 국가에게 판매하는 록히드 마틴사 F-35 스텔스기와 같이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어 지난 2014년 주하이 중국 국제항공박람회에서 FC-31은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FC-31의 시험 비행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진의 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시커멓게 하늘을 뒤덮으며 엔진과 기동력, 스텔스 기능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30에서 40기 정도의 FC-32 전투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었으나 주하이에서 파키스탄 파일럿이 이를 직접 탑승해서 비행한 후 구매 의사를 바로 철회했습니다. 결국 이후 중국에서는 FC-31을 한국모함에서 운영하는 함재기로 개발하겠다면서 미국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B를 견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이 지금 함재기형까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국이 견제하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FC-31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KF-21 보람에 개발에 엄청난 속도가 붙으면서 개발 완료 시기까지 앞당겨지며 2026년 강릉 제18 전투비행단에 최초로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KF-21의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카이는 블록3 개발까지 빠르게 완료해서 수출용으로 내놓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쟁국가의 모델과의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KF-21 블록3와 대결할 수 있는 모델은 튀르키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FX와 바로 이번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발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자랑하는 FC-31입니다. 먼저 TFX는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하려고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단 장착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군수 지원은 물론 수출은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FC-31이 유력한 경쟁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거의 실패한 스텔스기로 판명이 난 FC-31은 제대로 만든 KF-21의 적수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FC-31 개발은 러시아의 분노를 사면서 거의 사장대 위기에 처음 봐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러시아판 F-35라 불리는 수호의-75 체크메이트 스텔스기를 공개하여 그동안 스텔스기라고 하지만 부실했던 FC-31 개발에 사용 선고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2026년부터 양산할 것이며 대당 3천만 달러, 약 346억 원에 팔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최소 300대 이상을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F-22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보다 강력한 현존하는 가장 고성능의 엔진을 달 것이라고 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7년 동안 중국 선양항공사가 수호의 항공사의 주요 고객이었으나 무려 500여 개의 특허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면서
FC-31을 만든 선양항공사에게는 수호이-75 체크메이트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이 기술을 훔쳐갈까봐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F-35를 사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중국이 러시아의 기술을 빼내 저렴한 스텔스기를 만들어 값싸게 팔려고 했으나 러시아가 분노하면서 중국산 스텔스기를 깡통으로 만드는 최첨단 스텔스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기술을 팔려고 했던 파키스탄이나 동남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을 러시아가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결국 중국 매체들은 KF-21이 미국 등 외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라고 깎아내렸지만 중국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그대로 복제하면서 러시아에게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발표 이후 중국은 FC-31 연구 개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수호이-75 체크메이트 수출이 자초된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자 체크메이트 투자 개발 협정을 맺었던 UAE가 러시아에게 개발 투자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전차와 전투기 생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 물자가 바닥나는 상황에서 UAE는 러시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두고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서로 그 시장을 차지하겠다고 싸웠지만 이 기회가 한국에게 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미국에게서 F-35 구입을 거절당한 UAE, 이집트, 태국 등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해 큰 성과를 얻은 필리핀은 KF-21을 구입해 2027년까지 인도를 요청하겠다고 했고 러시아제 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베트남도 KF-21 등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FA-50을 도입하는 폴란드는 이미 KF-21 블록3 개발에 함께 유럽 수출에 교두보가 되겠다고 됐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략전에서 고전하자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러시아산 무기의 태조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난 5년간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빅픽처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꿈에 그리는 스텔스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KF-21을 개발하면서 우리 개발진이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기라고 내세우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카에서 전투기를 개발한 조정래 전 상무는 앞으로 레이더 기술이 발전해서 스텔스가 곧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스텔스기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 등 성능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운용비도 많이 드는데 이 때문에 스텔스기를 지금 만들기보다는 KF-21은 스텔스 이후의 기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진은 적의 방공망과 통신체계를 전자파로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전자전기를 개발해 KF-21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자전 기술로 KF-21을 스텔스기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국산 무인기 스텔스기도 함께 운용하여 이를 통해 항모 함재기로서 한국형 항모 전단까지 설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산 항모, 국산 함재기, 국산 전자전기까지 한국은 지금 소름 돋는 계획들을 하나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폴란드가 구매한 항공기 생산량 2배로 늘린다.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 파이팅 이글 생산 능력 2배 늘린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FA-50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는 기사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4년 말까지 FA-50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경전투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들은 FA-50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빠른 납기로 많은 신규 고객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유럽, 아시아,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차기 고객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투기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의 FA-50 생산량을 늘린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 전투기인 미그 29기를 보냈는데 폴란드는 FA-50에 오면 남은 구형 전투기를 다 보낸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폴란드를 시작으로 많은 동유럽 국가들과 전세계 국가들이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에 FA-50의 생산량 증가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큰 소식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산 전투기를 퇴출시키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어쩔 수 없는 공군 전력 공백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폴란드가 미국산 F-16, F-35와 한국산 FA-50을 함께 운용하는 것을 보면서 폴란드의 사례를 보고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IG 넥스원이 지난 2일 FA50에 적용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미 KF-21용 A사 레이더는 개발되었으나 이를 경정투기 FA50용으로도 개발해 냈다는 것으로 LIG 넥스원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 전시회에서 FA50 A사 레이더 프로토타입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A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 대비 3-4배의 전투력을 보유하는데 그동안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가 독점해왔기에 한국은 이를 단 전투기를 판매할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FA50 A사 레이더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수출 경쟁력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한국은 미션을 이뤄내듯 A사 레이더의 기술과 부품 모두 엄청난 속도로 개발해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국산화를 이뤄낸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에도 FA50 500대 수출을 추진하고 있기에 FA50에 한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한다는 것은 앞으로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카이엔은 지난해 폴란드에 FA50 48대와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18대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K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및 전술 입문기 최대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훈련기 최고의 스펙을 갖추었다는 T50 시리즈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러시아와 이탈리아가 개발한 M346의 가격에 밀려 고전해왔습니다. M346은 UAE, 싱가포르, 이스라엘, 폴란드 고등훈련기 도입 시장에서 한국산 T50을 눌렀습니다. 이 때문에 T50의 최대 적수라고 불렸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최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M346 훈련기 도입을 많은 나라들이 꺼려하기도 하지만 M346의 낮은 가동률과 높은 운영 유지 비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T50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346을 운영하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왜 한국산을 자신들이 선택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FA50, T50은 미국의 거대한 사업 수주에서도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초저가를 치고 들어온 T7A에 밀리면서 참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믿고 있던 T7A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T50이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모험적인 설계가 많이 적용된 T7A가 결함과 납품 지연 사태를 빚었는데 T7A는 원래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테스트 중 비행 불안정성이 발견되었고 사출 좌석 테스트에서 파일럿에게 내진탕을 입힐 가능성까지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생산을 1년 이상 연기하고 배치 시기도 2025년으로 늦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 공군은 4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다른 훈련기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난 4월 미 공군 책임자 앤드류 헌터는 2027년 초까지도 작전 능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 공군은 2023년 해계연도 예산 요청에 T7A 생산기금을 모두 삭제했는데 이에 지금 FA50에 수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FA50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주목해서 보지만 시급하게 훈련기를 도입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뉴스였습니다. 만약 FA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 최대 1300대 규모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최대 340조 원 규모의 산업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최근 카이는 KF-21용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장 3m, 폭 3m에 150kg 정도의 중량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쌍발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보람의 전투기와 같이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어 90분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미국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무인 편대기보다 약 40% 적은 크기로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지만 소형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정찰, 전파 방해 및 소모성 자폭 공격이 가능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이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6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하여 KF-21 보라매와 합동작전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KF-21을 개발하면서 체계적인 무기 탑재와 편대 비행 무인기까지 빠르게 내놓으며
치밀한 수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제작을 마치고 내년 시험 발사에 나선다. 미래 전쟁 흐름을 바꿔놓는다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발사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연내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커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내년 시험 발사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속력을 내는 미사일로 마하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가량이면 도달합니다. 속도가 엄청 빠른 데다가 비행 중 별도의 비행체를 분리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며 변칙적으로 비행하기에 요격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무시무시한 위력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시점과 전력화시키려는 전략에서 섬뜩함을 느낀다며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왜 모두가 놀라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1월 두 차례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할 때 우리는 뭐 했냐고 하자 우리 국방부는 벌써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04년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돌입해 국방과학연구소는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를 2007년 완성했습니다. 이후로 꾸준히 개발해 지금 공대지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운용 예정인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국가기관과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땅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기반으로 높이 올렸다가 떨어져 대기권에 진입해 떨어질 때 속도가 떨어지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최고 속도는 물론 기동이 둔탁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또한 땅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미사일인 만큼 발사 위치가 바로 드러난다는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지금 한국군이 주력하는 것은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전문가들은 한국 상공에서 쏠 경우 2-3분 만에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쏘는 만큼 기습 공격이 가능하기에 훨씬 더 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우리 기술로 만드는 KF-21에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KF-21이 당초 예정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이달 말에 실전용 임시 적합성 시험을 받고 KF-21 보람의 양산이 내년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11 KF-21 시제기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KF-21 시제 1호기에 미티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더미를 장착하는 무장시연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KF-21 동체 하부에 미티어를 장착하는 데는 약 5분, 날개 끝부분에 AIM-2000을 장착하는 데는 약 3분이 걸렸습니다. KF-21 동체 아랫부분에 장착되는 중거리 공대공 레이더 미사일인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최대 300km까지 날아가 적 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에는 한국판 타우러스라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만약 내년 시험 발사라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장착이 된다면 KF-21의 전투력은 막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KF-21의 개발 속도에 맞춰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치밀한 전략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국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의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PA-50 블록2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 FA55에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개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2 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 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도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5,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의 세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는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익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KF-21 자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라운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은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력은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S-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49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호이 30과 젠1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집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이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치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한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영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유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ABM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B-61 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의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 핵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윙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하는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한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윙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을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매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함재기 모델인 KF-21 레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N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N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하나로 약 2,682억 원이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품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 자체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에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고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